저 뒷모습이 80대라고요? 에이, 거짓말. 보약보다 더 좋은 이것이 비결이라는데. 눈이 올 것 같은 날 비가 오고 어떤 지역은 벌써 폭설이 내렸다고 하네요.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얼마 전 동네 장터에 나갔다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으신 한 어르신께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장바구니를 든 채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과일가게 사장님이 곁에 있던 다른 상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기 저 어르신 말이야. 올해 80이 넘으셨다는데 허리는 꼭 40 같지 않아? 참 대단해. 나이가 80인데 허리는 40이라니.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뵐 때면 의례 생각합니다. 분명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한 비법이 있을 거야. 값비싼 보약을 드시거나 남들 모르는 특별한 시술이라도 받으시는 거겠지. 어쩌면 히말라야 깊은 산골에서만 자란다는 신비의 약초나 대대로 집안에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운동법 같은 것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 조금 더 쉬워지는, 조금 더 극적인 비결을 찾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수많은 척추 전문의들의 책을 읽고 건강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또 실제로 꼿꼿한 허리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린 결론은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영화 같은 비밀 병기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80세에도 40대의 허리를 가진 분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비범하게 느껴지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바로 평생에 걸쳐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올바른 습관이라는 것이죠. 조금은 지루하게 들리실까요?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 사소하고 작은 습관들이 마치 하루하루 벽돌을 쌓아 튼튼한 집을 짓는 것처럼 10년, 20년, 마침내 30년 뒤 당신의 허리 나이를 결정할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약속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저는 그 지루하지만 위대한 습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척추 명의들이 평생에 걸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마치 오랜 친구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듯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몸의 기둥, 척추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천연 코르셋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허리가 아프면 다들 허리 운동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동작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급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허리 그 자체가 아니라 허리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보디가드들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든든한 지원군을 우리는 코어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배와 등, 그리고 엉덩이에 넓게 자리 잡은 이 근육들이야말로 우리 몸의 진정한 기둥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하는 공사 현장에서 기둥 주변에 아무런 지지대도 없이 시멘트만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우리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코어 근육이라는 든든한 지지대가 척추를 사방에서 꽉 붙잡고 있어야 비로소 곧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을 신이 주신 최고의 코르셋이라고 부릅니다. 값비싼 보정 속옷이 우리 몸매를 잠시 바로잡아줄 순 있을지 모르지만 이 천연 코르셋은 평생 동안 우리의 척추를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진정배기 갑옷인 셈이죠. 하지만 덜컥 겁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코어 근육을 만든다고 해서 젊은이들처럼 헬스클럽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릴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무리한 운동이야말로 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세 가지 운동은 우리 몸의 무게만을 이용해 침대나 바닥에서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천연 코르셋을 깨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브릿지, 우리말로 하면 엉덩이 들기입니다. 자, 이제 등을 대고 편안히 누워보실까요? 세상의 모든 무게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무릎은 가볍게 세우고 두 발은 골반 너비로 벌려주세요. 어깨와 등은 바닥에 편안히 붙인 채로요. 이제 아주 천천히 엉덩이에 부드러운 힘을 주면서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는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내 엉덩이를 살며시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의 힘이 아니라 엉덩이 양쪽 근육을 꽉 조여주는 느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릎부터 어깨까지 부드러운 사선이 만들어졌다면 그 상태에서 열을 세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단단해지는 느낌, 복부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열을 다 세웠다면 올라올 때보다 더 천천히 척추마디 하나하나를 바닥에 도장 찍듯이 내려놓는 겁니다. 쿵! 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내 몸을 소중한 도자기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요. 이렇게 5번만 반복해보세요. 엉덩이 근육은 허리를 받치는 가장 강력한 주춧돌이랍니다. 두 번째는 무릎 대고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라는 말에 벌써부터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혀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할 것은 아주 쉽고 안전한 버전이니까요. 먼저 내발기기 자세를 취하듯 엎드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은 깍지를 끼거나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 낮추어 머리부터 엉덩이, 그리고 바닥에 닿아 있는 무릎까지가 하나의 긴 막대기처럼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허리가 활처럼 휘거나 엉덩이가 너무 솟아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울이 있다면 옆모습을 한번 비춰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복부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우리 몸의 중심부, 즉 코어 전체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살, 아니 15살을 세는 것도 벅찰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은 근육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니까요. 20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30초, 40초, 그렇게 시간을 천천히 늘려나가 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허리에 1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이름도 재미있는 데드버그, 즉 죽은 벌레 자세입니다. 이름은 좀 그렇지만 허리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복부 깊은 곳에 속근육을 단련하는 데는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다시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워보세요. 이번에는 두 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만듭니다. 마치 투명의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양팔은 천장을 향해 나란히 뻗어줍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운동이 시작됩니다. 숨을 내쉬면서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아주 천천히 바닥을 향해 내리는 겁니다. 팔과 다리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한 지점까지 갔다가 숨을 마시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왼팔과 오른다리를 똑같이 반복하고요. 이 운동의 핵심은 팔다리가 움직이는 동안 허리가 바닥에서 아치형으로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꽉 주는 것입니다. 배꼽으로 바닥을 꾹 누른다는 느낌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그러면 배꼽 안쪽에서부터 단단하게 조여지는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척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해주는 심부 근육이랍니다. 좌우로 한 번씩 하는 것을 1회로 해서 총 10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이 세 가지 운동을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척추 보강 공사를 하는 셈이랍니다. 잊지 마세요. 허리를 갑작스럽게 구부리고 마는 동작은 오히려 디스크를 쥐어짜는 것과 같아서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아침 5분의 기적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바로 일어나기 힘든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마치 밤새 누군가 내 허리를 시멘트로 굳어놓은 것처럼 뻑뻑하고 아픈 느낌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척추와 주변 근육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로 오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은 우리 허리에게 가장 취약한 시간이기도 하죠. 이때 벌떡 일어나다가 앗! 하고 허리를 삐끗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소중한 허리를 아침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루 종일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보약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잠에서 깨어난 직후 침대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딱 5분간의 스트레칭입니다. 원로 배우이신 선명녀 선생님께서도 한 방송에 나오셔서 당신의 건강 비결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눈 뜨자마자 하는 척추 스트레칭이라고 하셨죠. 값비싼 약이나 음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을 지켜준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2가지 스트레칭은 정말 간단해서 오늘 아침부터라도 당장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입니다. 아직 이불 속에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천장을 보고 편안히 누워주세요. 그리고 한쪽 무릎을 양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엉덩이와 허리 아랫부분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15을 셉니다. 마치 굳어있던 근육의 매듭 하나하나가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상상하면서요. 그리고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양쪽을 다 하고 나면 이번에는 두 무릎을 모두 감싸 안고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허리가 바닥에 더 넓게 착 붙으면서 훨씬 깊은 이완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고양이 자세입니다. 이제 이불을 살짝 걷고 침대 위에서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어 볼까요? 어깨 바로 아래에 손목이, 골반 바로 아래에 무릎이 오도록 해주세요. 이제 고양이가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먼저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최대한 말아 올리는 겁니다.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요. 등과 허리가 활처럼 쭉 늘어나면서 밤새 쌓였던 뻐근함이 달아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엔 반대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고 엉덩이는 하늘을 향해 살짝 들어줍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세요. 척추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이 두 동작을 5번 정도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밤새 굳어있던 척추 마디마디에 윤활유를 칠해주고 주변 근육과 신경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 라고 내 몸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죠. 이 2가지 스트레칭을 하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이 그날 하루의 허리 컨디션을 좌우하고 나아가 10년 뒤 당신의 척추 건강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알람이 울리면 5분만 더 자고 싶은 유혹 대신 내 허리를 위한 5분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코어 운동을 하고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하루 23시간 50분을 나쁜 자세로 보낸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리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라 바로 일상 속에 무심코 반복되는 나쁜 자세입니다. 자세는 습관이고 그 습관이 바로 당신의 몸을 조각합니다. 꼿꼿하고 건강한 몸을 조각할 수도 있고 구부정하고 통증에 시달리는 몸을 조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먼저 앉는 자세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는 하루 중 정말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식사를 할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혹시 지금 당신의 자세는 어떤가요?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등을 구부정하게 말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듯이 기대어 앉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자세들은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서 있을 때 허리가 받는 부담을 100이라고 한다면
구부정하게 앉아있을 때의 부담은 185까지 치솟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 순간 허리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올바른 자세는 아주 간단한 원칙에서 시작합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아주 깊숙이 밀어넣고 등받이에 허리를 편안하게 기대는 겁니다. 등과 등받이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공간도 없이 완전히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편안하게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공중에 떠 있으면 허벅지와 허리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세라 해도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꼭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움직임이 곧 약이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물건을 들 때의 자세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를 줍는 그 찰나의 순간에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허리만 쑥 숙여서 물건을 집어들곤 하죠. 이것은 척추 디스크에게 나를 터뜨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거운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손줄을 안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허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굽혀 몸 전체를 낮춰야 합니다. 마치 투명 의자에 앉듯이 고관절과 무릎을 충분히 굽혀서 몸의 중심을 낮춘 뒤에 물건을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는 허리의 힘이 아니라 단단한 허벅지와 엉덩이, 즉 다리의 힘으로 밀어 올리듯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을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걷는 자세입니다. 걷기만큼 허리에 좋은 운동도 없지만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등을 구부정하게 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에 보면서 터벅터벅 걷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이런 걸음걸이는 목과 허리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배에 가볍게 힘을 주고 배꼽을 살짝 등 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내 정수리를 하늘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가슴을 활짝 펴는 겁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면 혹은 15도 정도 위를 바라보고요. 이렇게 자세만 바로잡아도 온몸의 근육이 균형을 이루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걸을 때마다 나는 지금 내 몸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중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허리 건강을 위한 투자가 될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허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구별입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해서 좋은 것을 해주면 금방 편안해지고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이라는 이름으로요.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의 공통점은 꾸준하고 부드러운 리듬감과 충격이 적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걷기입니다.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척추 주변에 영양을 공급해주죠. 두 번째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이 우리의 체중을 받쳐주기 때문에 척추나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에게 의사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수영인 이유죠.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지상에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이건 역시 체중 부하 없이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지구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반대로 허리가 싫어하는, 즉 피하거나 조심해야 할 운동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허리를 한쪽으로 빠르게 비트는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들입니다. 예를 들면 골프나 테니스 같은 것들이죠. 물론 이런 운동들이 주는 즐거움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달리기나 축구처럼 땅을 박차고 뛰면서 척추에 직접적인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운동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계단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지만 내려가는 동작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려갈 때는 우리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과 허리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을 생각한다면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더라도 내려올 때는 가급적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런 작은 배려가 모여 우리 허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참 긴 이야기를 나눴네요. 코어 근육을 깨우는 법부터 아침 스트레칭, 그리고 일상 속 바른 자세와 허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처음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80세에도 청년 같은 허리를 유지하는 분들의 진짜 비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결국 성실함이라는 어쩌면 가장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가치였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하고 이를 닦는 것처럼 하루 10분 코어 운동을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5분간 굳은 몸을 풀어주고 앉고 서고 걸을 때마다 잠시 나의 자세를 의식하는 그 작은 노력들.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은 그 꾸준함이야말로 그 어떤 명약보다, 그 어떤 값비싼 시술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내 몸과 조용히 대화하며 쌓아올린 존중과 사랑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20살의 탄력과 30살의 에너지, 40살의 열정을 그리워하죠. 하지만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단순히 허리 통증을 줄이는 기술적인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쉼없이 나를 지탱해준 내 몸의 중심 기둥, 나의 척추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현이자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더 활기차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진실된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잠들기 전 5분 동안 엉덩이 들기 운동을 하거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가슴으로 한 번 꼭 안아주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허리는, 그리고 10년 뒤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분명 고마워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